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현재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이 최근에 오래 살던 아파트를 떠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2층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인데 부모님이 꿈에 그리던 집을 가지게 되어 요즘에 너무 행복해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 생활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아파트만의 장점 때문에 주택은 비선호하셨던 두 분인데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황당한 일을 겪고 나니 그 뒤로 생각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주택 이런 데서 살면 좋을 텐데 하시며 작은 꿈이 생기기 시작하셨는데 알뜰살뜰 모은 돈과 살던 아파트를 팔고 드디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김에 아파트에 살면서 겪게 되실 수도 있는 괴담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요. 저희 가족이 겪은 거니 실화라고 해둘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 동마다 분유회장 있는 거 아시나요? 어렸을 때 저는 학교도 아니고 무슨 아파트에 그런 게 있나 싶긴 했었어요. 부모님도 처음 아파트에 이사 오시고 분유회장님의 방문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셨다고 하셨어요. 떡을 돌리면 우리가 떡을 돌렸지 떡을 받아먹으러 오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이사 온 첫날 저녁에 두 분이서 나눈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부터 부녀 회장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6, 7년을 살면서 부녀 회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중 2명은 정말 이상한 논리로 살아가는 외계인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외계인 부녀 회장을 저희가 이사한 첫날에 만나게 되었고요. 이상하게 제가 살던 아파트는 회의 같은 게 잦았고 부모님이 문자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뭔가 깐깐한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얘기한 게 생각나네요.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 아파트로 처음 이사 와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녀회장이 저희 가족의 생활 속에 자주 비치게 된 건 얼마 안 가서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은 세탁소를 하셨는데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멀지는 않았지만 걸어서 굳이 찾아올 정도의 위치도 아니었는데 부녀회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고 가고 집에도 찾아와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엄마가 부담을 느끼셨는지 한날은 말을 하셨다고 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자주 찾아오지 부녀회장님이 근데 와서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우 난 그 사람이 왜 그러나 몰라. 이제는 집까지 찾아오니 집에서도 못 쉬는 것 같아서 얘기했지 아까. 혹시 부녀회장님 우리가 뭐 어떤 고쳐야 할 게 있어서 찾아오신 건지요? 가게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너무 자주라서 혹시 말을 못하고 계신 거면 지금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더니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오냐? 그 얘기 나누는 게 뭐 어렵다고. 에휴 됐어요. 아우 참네 하면서 픽 돌아서 가버리더라. 아니 내가 우리가 좀 친하면 모르겠는데 친해지려는 의도도 없고 말이야. 와서 세탁할 거 맡기면서 돈을 낼 생각도 안 하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가는데 엄마가 거기서 뭐라 그러니? 그냥 할 말이 있는데 못하나? 진짜로 그런 생각도 드니까 물어본 건데 빈정 상했는지 가더라. 아우 저러고 가서 좀 찝찝하긴 한데 뭐 별거 있겠니?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한탄을 늘어놓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부모님의 안색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저는 애어른이라 엄마 아빠랑 뉴스 보면서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어른들이랑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뭔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여쭤보니 역시나 그 부녀회장의 문제였습니다. 이사 온 뒤로 아파트에 이로운 나무 심기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회비를 거뒀다고 해요. 물론 저희 집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사실 문자를 보긴 했는데 이미 나무가 많은 아파트였고 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 참여할 수 없다고 의사를 남겼고 그렇게 지나가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며칠 뒤에 마주한 부녀회장을 보고 엄만 지나가는 길에 인사하려 했더니 갑자기 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마한테 다짜고짜 와서는 이 시간에 집에도 있을 사람이 왜 참여를 안 한대요? 갑자기 큰 소리로 달려들며 하는 소리에 엄마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했어요. 그 사람은 거기다가 지어낸 발도 가져다 붙이며 더 큰 소리로 엄마에게 야단쳤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심은 부분으로 차도 대지 마요. 이런 환경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같으니 분리수거는 할 줄 아나? 여태 어디서 살았나 모르겠지만 일하는 세탁소 거기 가보니 알겠더만 그 동네선 분리수거하는 것도 따로 없던데 완전 야만이처럼 길에다 막 버린 거 아닌가 몰라? 사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며 휙 하고 지나갔더랍니다. 그 부녀회장과 함께 있던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네요. 부녀회장을 말리는 제스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날 엄마는 화가 나서 저녁에 소주에 닭을 뜯으셨어요. 물론 아빠도 같이요. 저희 가족이 저한테는 한없이 잘 챙겨주시지만 부모님은 정말 아껴가며 사시는 두 분이라 소주 까는 적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면 정말 심각한 거 맞아서 저도 학교도 학교지만 집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부녀회장을 만나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학교에는 왕따 이런 게 전혀 없는 청정공예 지역인데 사회에서 심지어 어른들이 그러니 논란달이기도 했어요. 그 뒤부터 저는 학교에 마치면 약속이 없는 한 집에 바로바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녀회장 아줌마가 하는 행태가 어떤 것인지 저도 알게 되었죠. 그 부녀회장 아줌마는 꼭 우리 엄마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동에서 사람을 만나면 잘 해주거나 못 해주거나 딱 나눠서 행동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께 했던 행동도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최소 미친년이구나 싶었죠.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던데 제가 보기엔 뇌물을 잘 줬거나 그 동사람들이 지쳐서 잘해주니 부녀회장도 잘해주는 그런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 아줌마야 한 번만 걸려라.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게 내 눈에 띄면 아줌마는 뒤졌어. 라는 복수의 화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줌마한테도 함부로 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엄마면 제 엄마니까 제가 화라도 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감히 껴들어도 되나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데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쉽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몇 번 더 당한 듯한 엄마 얘기에 저는 화가 나서 엄마한테 좀 따져보지 라고 해도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말았다고 하는 말은 인정은 하면서도 빨리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 날이 잦았고 그러다 디데이가 도래한 날을 맞이했죠.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엄마랑 부녀회장님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있다 싶어서 속력을 더 내고 다가갔어요.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건 몰래야 하는 거라 저도 조금은 둘러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런가 엄마 부녀회장 아줌마는 제가 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나저나 부녀회장 아줌마 목소리 정말 장난 없었어요. 이러면 아파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없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아줌마 안 말리고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게 전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 사이 공방이랄 것도 없었지만 엄마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사람한테 화를 못 내는 성격이라 저렇게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말로 밀어붙이는 사람 앞에서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왜 회비 안 내냐? 사람이 우습냐? 본인만 바쁘냐? 그럼 이 시간에 왜 놔두냐? 돈 없는 세탁소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돈 없다는 것도 말인지 방꾼지 회비도 안 되면서 왜 아파트 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까지 했는데 주변에 몰린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아줌마 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왜 돈이 없어요? 돈 없는 세탁소? 여기까지밖에 말 못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부터 얼굴이 벌개져서 눈물 콧물 흘리며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그렇게 나쁠 말만 해요? 우리 엄마 하루도 늦잠 잔 적 없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어린 나도 못하는 건데 왜 우리 엄마한테 못 살게 굴어요? 아줌마 회비 걷어서 어디다 쓰는데 왜 자꾸 돈 달라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그만 좀 괴롭혀요. 대충 이랬던 게 생각나요. 꽤나 사람들이 몰려있긴 했는데 거기에 제가 껴서 울며불며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좀 적당히 했어야지. 우린 어른이니까 당신 행패 참지만 어린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도록 말을 하게 두냐며 정말로 회비는 잘 모으는 게 맞냐며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녀회장에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비이성적으로 막말하는 아줌마라도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는지 도망가더라고요. 엄마랑 저는 마주 앉고 울고 사람들은 달래주었고 얼마 뒤 그 부녀회장 아줌마는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고요? 그 일 있고 나서 아파트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거든요. 회비나 이런 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요. 그런데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부녀회장 아줌마가 회비의 일부를 본인 사사로운 욕심 채우는 데다가 쓴 겁니다. 요즘에 왜 수기장부를 쓰는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카드를 써서 투명하게 하던가. 아니네요. 원래 맘대로 쓰면 안 되는 돈이니까 잘 뒀어야 하는데 그런 구린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죠. 그게 알려지고 나서 아파트에 대자보 같은 게 붙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이 부녀회장 아줌마가 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분들이 많았나 봐요. 아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죠. 여튼 그 아줌마는 본인이 먹었던 돈 다 토해내고 급하게 집도 내놨던 모양이더라고요. 상가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그렇게 그분은 이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의 부녀회장이 바뀌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있었고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파트 부녀회장은 왜 있나 봤는데 친목도모 같은 거더라고요. 뭔가 대장처럼 구는 또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부녀회장이라고 하면 조심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